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J 파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2000년 9월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젊은 여대생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이케부쿠로 거리. 그날도 늘 그렇듯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그 여대생은 붉은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충격적인 정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J 파일이 다룰 이야기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이케부쿠로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8일 금요일, 도쿄는 초가을에 접어들었고 낮엔 따뜻했지만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경 20살 여대생 와타나베 에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케부쿠로역 인근 상점가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리는 예술 계열의 대학에 다니며 디자인과 사진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날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연락도 자주 하며 SNS에도 활발하게 사진을 올리는 활동적인 성격이었죠. 특히 이날도 퇴근 직후 친구에게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시간은 정확히 오후 8시 42분 무렵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서 600m 떨어진 한 건물 옆 공터의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그녀로 보이는 인물이 낯선 남성과 함께 인근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게 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생존 장면이었죠. 그날 밤 늦게까지도 에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느낌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접수가 된 시점은 다음날 오전 6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은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9월 10일 오후 이케부쿠로 인근 주택가 뒤편의 공사 예정 부지에서 한 노숙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현장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장소는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잡초와 자갈 사이였으며 시신은 얇은 담요에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고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 일부에 심한 외상이 있었죠. 특히 얼굴은 비교적 온전했는데 범인의 시신을 숨기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바로 신원 확인에 착수했고 발견된 소지품과 지문을 통해 시신이 와타나베 에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에리는 살해당한 뒤 이틀 가까이 외부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지식사, 즉 손이나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된 것이었고 시신에는 성적인 폭행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 방범 카메라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경찰은 이 세 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찰은 에리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 주변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촬영된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 근처에서 에리와 동행하던 남성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와 가벼운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듯 행동하면서도 예리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남성은 사건 현장 근처까지 에리와 함께 걸어가며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후 혼자서 골목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었죠. 에리는 그 이후부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과 직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주민, 상점 관계자, 통근자들을 상대로 단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상점 점원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상점 점원은 며칠 전 사건 발생일 밤에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했던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술에 취한 듯 휘청였고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걸며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에 응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증언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일대 CCTV와 목격 정보를 조합했고 이케부쿠로 인근에 과거 여러 차례 여성을 뒤쫓거나 말을 걸다 신고됐던 인물 하세가와 타쿠로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하세가와는 27세 남성으로 일용직을 전전하며 고정 수입이 없었고 과거 성추행 및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1998년엔 지하철 안에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죠. 경찰은 그의 DNA 샘플을 확보해 사건 현장의 증거물과 비교했고 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9월 15일 하세가와는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직후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CCTV, DNA,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하세가와는 피해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케부쿠로역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에리를 발견했고 겉모습이 단정하고 또래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자라는 중동이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고 에리는 무시했지만 계속 따라오자 경계가 느슨해졌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하세가와는 외진 골목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치려 하자 순간적으로 목을 조르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폭행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한 채 도망쳤고 다음날 근처 여관에 숙박한 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하세가와가 계획적으로 살인은 아니었지만 성적 충동과 지배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각한 범죄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살인, 강간치사,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감행한 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하세가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병은 확정됩니다. 에리의 유족은 판결 직후 언론을 통해 죽은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일본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이뤄진 비극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케부쿠로였고 범인이 특별한 흉기를 사용한 것도 차량을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따라갔다는 이유로 생명이 사라진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사건 이후에서도 유사한 접근 시도나 불신 검문 사례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케부쿠로역 주변은 한동안 여성 홀로 귀가주의 구역으로 불리게 되었죠. 경찰은 이후에도 방범 카메라 설치를 강화했고, 이 사건은 도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에리는 단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입니다. 가방엔 학업 과제가 담겨 있었고, 휴대폰엔 친구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왜곡된 충동이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건 어쩌면 말 한마디, 시선 한번, 따라가는 걸음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J 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